Join us as we explore the incredible scale and precision required for modern shipbuilding.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 시장 규모는 무려 연간 20조 원에 이릅니다. 근데 이 시장에 한국 회사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요? 미국 필라델피아의 조선소를 사서요. 하나오션, 구 대우조선해양이 하나그룹에 인수되면서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변신 중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PBR 2.2배, 3사 중 가장 높아요. 시장이 이 회사에 가장 높은 성장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편을 보시면 하나오션이 조선주인지 방산주인지 그리고 PBR 2.2배가 합리적인지 과도한지를 판단하실 수 있게 됩니다. 12편의 문을 여는 저는 쿰바야입니다. 그리고 지용입니다. 가장 야심만만한 조선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역사를 간결하게 하나오션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름이 바뀐 이유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정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5조 원, 이에 따른 여파로 거제시 인구가 급감한 이야기를 다뤘잖아요. 하나오션의 이야기는 그 이후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분식회계 사태 이후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됐어요. 총 투입 규모가 무려 6조 원, 국민 세금으로 살려낸 거죠. 네, 4편에서 이 이야기를 상세히 다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공적자금의 투입 주체인 한국산업은행은 대주주로서 대우조선을 매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현대중공업그룹 중심으로 인수를 추진했어요. 현대중공업도 시장 지배력 확대라는 측면에서 나쁜 그림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 시장 지배력이 문제가 됐어요. 2022년 1월 EU집행위원회가 경쟁법 이유로 양사간 합병을 최종 불허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LNG선의 60% 이상을 만드는 두 회사가 합치면 시장 지배력이 과도해진다는 판단이었어요. 즉, 독점에 대한 우려였죠. EU가 한국 기업 간의 합병을 막은 거잖아요. 유럽의 발주처들이 선가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런 점을 보면 한국의 조선업은 확실히 글로벌 산업이에요. 한국 안에서의 일이 유럽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합병이 무산된 후 2023년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고 한화오션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왜 한화그룹이 조선소를 샀느냐는 거예요. 왜 산 거죠?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같은 방산기업이 있잖아요. 조선소를 산 건 신규 사업으로 배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영위하고 있는 방산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인수한 거죠? 네, 맞아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사일, 폭탄 같은 육상 방산, 한화시스템은 전자전, 레이더, 여기에 한화오션의 잠수함, 수상함이 더해지면 육해공 방산 밸류체인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럼 그룹 시너지가 명확하네요. 예를 들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미사일과 한화오션의 잠수함을 결합하면 수직 발사관 탑재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는 무기 체계를 그룹 내에서 통합할 수 있잖아요. 이건 무기 업그레이드네요. 해외 수출에서 엄청난 경쟁력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하나솔루션의 에너지 사업까지 더하면 해상풍력 EPC에서도 시너지가 나와요. EPC는 설계, 조달, 시공의 약자로 공사를 발주처로부터 일괄 수주해서 진행하는 사업을 뜻해요. 한화오션이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만들고 하나솔루션이 태양광, 수소에너지를 공급하는 구조가 완성되면 공사를 총괄 수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 재무 데이터도 보면 2025년 하나오션 매출 약 12.1조 원, 영업이익 1.1조 원으로 전년 대비 366% 급증했고 수주 잔고는 259억 달러로 전년 대비 33.5% 증가했어요. 그렇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대우조선 시절의 적자 늪을 생각하면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된 거예요.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체질과 사업 방향성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시청자분들, 이 맥락을 이해하셔야 한화오션의 PBR 2.2배가 설명돼요. 시장은 이 회사를 단순한 조선소가 아니라 방산기업으로 보고 있어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방산사업은 PER이 높고 성장 프리미엄을 받거든요. 바로 같은 그룹 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PBR 5.0배 이상인 걸 생각하면 한화오션의 2.2배는 아직 방산 프리미엄이 덜 반영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오션의 방산 DNA의 핵심은 잠수함입니다.
장보고급이라고 했던가요? 항봇 해군의 주력 잠수함으로 만든 게. 네, 장보고 1급, 2급, 그리고 최신인 3급까지. 특히 장보고 3은 3,000톤급 디젤 잠수함으로 수직 발사관 VLS를 탑재한 세계적 수준의 잠수함이에요. 이 급의 잠수함을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되지 않습니다. 아, VLS가 뭔지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수직 발사관은 잠수함 안에서 미사일을 수직으로 쏘는 장치예요. 이게 탑재되면 잠수함이 단순한 잠입용이 아니라 수백 킬로미터 밖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 무기가 되는 거예요. 특히 핵무게를 실은 미사일이 어디서 발사될 수 없으니 엄청 공포스러운 무기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하나오션은 잠수함 건조뿐 아니라 전투캐의 통합까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요. 잠수함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소나 시스템, 전투관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수함은 한 척에 수천억 원이고 건조기간이 5에서 7년이에요. 그리고 한 번 도입하면 30년 이상 운용하면서 정비 업그레이드가 계속 나와요. 이건 장기 매출 파이프라인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면도기 본체를 팔고 면도날로 30년간 돈을 버는 구조랑 비슷해요. 그리고 수출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그중에 가장 큰 거는 캐나다입니다. 규모가 무려 60조 원 수준의 차기 잠수함 사업이에요. 여기에 한화오션이 결선 후보에 올랐습니다. 60조 원? 단일 방산 계약으로 60조? 이게 성사되면 하나오션 역사상 최대 수주잖아요. 와, 이건 삼성중공업의 FLMG 내기 전체보다 큰 금액이에요. 맞아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결선까지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글로벌 잠수함 시장에서 한화오션의 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경쟁 상대도 처음엔 프랑스 나발그룹, 독일 티센크루프 같은 유럽의 전통 방산 강자들과 하다가 최근엔 프랑스 나발그룹이 오히려 탈락했죠. 아니 그럼 유럽의 쟁쟁한 기업들 대비 하나오션의 장점이 뭐예요? 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째, 가격 경쟁력입니다. 항공 잠수함은 유럽 대비 30-40% 저렴하면서 성능은 동급이에요. 둘째, 납기 준수 실적입니다. 한국 조선소의 납기 준수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셋째, 한화그룹의 방산 생태계입니다. 잠수함에 탑재되는 미사일, 전자전 장비, 통신 시스템을 그룹 내에서 통합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캐나다 잠수함 뉴스는 앞으로 몇 년간 계속 나올 거예요. 하나오션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아니더라도 인도네시아, 폴란드, 인도 등에서도 잠수함 수요가 있어서 수출 파이프라인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잠수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오션은 수상함도 만들어요. 또한 호위함, 구축함, 상륙함 등 다양한 수상 전투함을 건조한 실적이 있습니다. 시편에서 현대중공업이 호위함과 이지스 구축함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하나오션과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품질이나 성능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HD 현대중공업은 수상함 위주이고 한화오션은 수상함과 잠수함 모두를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잠수함은 하나오션만 독점적으로 건조합니다. 한국에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곳은 하나오션 거제조선소 하나뿐이에요. 아, 잠수함 독점. 이건 국내에서도 해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한국 해군이 잠수함을 도입하려면 무조건 하나오션에 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와 협력해서 차세대 함정용 기가급 강제를 공동 개발하고 있어요. 기존 강제보다 강도가 높으면서 가벼운 차세대 소재인데 이게 실용화되면 함정의 성능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정리하면 하나오션의 방사는 잠수함은 독점, 수상함은 HD 현대와 경쟁하며 차세대 함정 기술은 포스코와 협력해 개발하는 것이 세 축이에요. 여기에 필리조선소를 통한 미국 진출까지. 오, 말이 나온 김에 하나오션의 가장 전략적인 행보,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 인수 이야기도 해주세요. 8편에서 마스가를 다뤘죠.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의 상징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필리조선소를 약 1억 달러에 인수했고 추가로 7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생산 설비를 확충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총 50억 달러, 한화 약 7조 원의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7조 원? 조선소 하나에 7조? 이건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올인급 투자 아닌가요?
그만큼 미국 시장의 잠재력을 크게 보고 있다는 일종의 승부수 아닌가요? 네, 이 투자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째, 미국 존스법입니다. 미국 내 연안 운송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만 가능하다는 법이에요. 필리 조성소가 있으면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왜 한국에서 만든 배로는 미국 연안 운송을 할 수 없지만 필리 조선소에서 만든 배는 가능하다는 거죠? 네, 존스법의 취지는 미국 안에서 물건이나 사람을 실어 나를 때 미국에서 만든 배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국 내 항구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미군함은 미국 군인들을 태우고 미국 항구에서 물자를 보급받으면서 작전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미국 내 항구를 이용하지 못하면 작전 수행이 어렵죠. 오, 그럼 이건 한화오션의 일종의 법적 해자군요. 다른 한국 조선소는 가지고 있지 않은 독점적 접근권이에요. 그리고 번스 톨레프슨 수정법이라고 하는 존스법의 수정법안은 구체적으로 미 해군 함정은 미국 조선소에서 만든 주요 부품만 사용 가능하도록 명시해 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 군함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쿤바야님, 이제 다 이해했어요. 네, 지용님은 똑똑하니깐요. 계속 이어서 할게요. 둘째,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입니다. 이 시장의 규모는 무려 연간 20조 원 수준이에요. 미국 해군은 자국 조선소 노후화로 함정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한화오션은 필리 조선소를 통해 이 시장에 직접 진출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에서 실제로 2025년에 필리 조선소에서 첫 미해군 사업을 수주한 기사를 봤어요. 한미 조선 동맹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MASGA 프로젝트와 맞물려서 한화오션의 필리조선소는 정치적 상징성까지 갖게 됐어요. 미국 조선업 재건의 아이콘으로 부각되면서 향후 미국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편 비교에서 HD 현대도 미 해군 MRO에 진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HD는 한국과 필리핀 거점을 활용하는 방식이고 한화오션은 미국 본토의 조선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네요. 존스법 적용 시장까지 접근할 수 있는 건 한화오션뿐이에요. 셋째, 2035년까지 필리조선소의 도크 생산성을 연간 10척으로 끌어올리고 연 매출 40억 달러, 한화약 5조 원 규모의 중형 조선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에요. 냉정하게 5조 원 매출이면 현재 한화오션 한국 거제 사업장 매출의 절반 수준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미국의 제2의 한화오션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야심찬 만큼 실행 리스크도 크겠네요. 네, 리스크는 분명히 있어요. 미국 내 숙련 노동력 확보, 노조 관리, 미국 조산 규제 준수가 리스크로 우려돼요. 한국에서 배를 만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경영 환경이니까요. 근데 반대로 이 리스크를 넘으면 보상이 엄청나잖아요. 미 해군 MRO 시장 연간 20조가 열리고 존스법 상선 시장까지 접근 가능하고 리스크와 보상의 비대칭이 큰 베팅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용님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2025년에 필리 조선소에서 첫 미 해군 사업을 수주했어요. 또한 HJ 중공업도 미 해군 MSRA라고 하죠. 미국 군함 수리 및 조선 협력 협약, 이걸 체결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조선소들이 미국 해군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기 시작한 거죠. 시청자분들, 앞으로 한화오션 관련해서는 필레조선소의 분기별 수주 현황과 미국 내 고용 확대 뉴스를 추적하세요. 이 숫자들이 7조 투자가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행 지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한화오션이 방산에만 집중하는 건 아닙니다. 상선 사업도 견고해요. 사실 매출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상선 매출 비중이 훨씬 커요. 맞아요. 방산은 아직 전체 매출의 10에서 15% 수준이고 나머지 85에서 90%는 상선이에요. 방산이 성장 스토리라면 상선은 지금 현금을 벌어다주는 본업인 셈인 거죠. 거제 조선소 상선을 만드는 것도 또한 거제 조선소인 거잖아요. 도크 3기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 6,500톤급 골리앗 크레인을 신설했어요. 현재 6천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도 진행 중이고요. 3편 연결. 3편에서 크레인 용량이 곧 생산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6,500톤이면 초대형 블록을 한 번에 올릴 수 있어서 도크 점유 시간이 줄어들고 연간 건조 척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2025년 상선 수주 실적을 보면 총 105억 달러, 5개 한 척이에요. 전년 89.8억 달러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 VLCC 20척 수주예요. VLCC는 초대형 유조선인 건 이제 잘 아시죠? 1편에서 맨 처음에 배웠잖아요. 배 한 척에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실을 수 있어요. 그리고 2편에서 유조선 교체 사이클이 온다고 했잖아요. 글로벌 VLCC 선대의 평균 선령이 높아지면서 교체 수요가 구조적으로 발생한다고. 한화오션이 그 수혜를 직접 받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VLCC는 대형 도크가 있어야 만들 수 있어서 진입 장벽이 높고 한 척당 약 1,700억 원으로 수익성도 좋아요. 20척이면 3.4조 원 규모의 수주입니다. LNG선은요? LNG선도 건조하나요? 그럼요. LNG선도 13척 수주했어요. LNG선이 척당 약 3,500억이니까 13척이면 4.5조 원 규모. VLCC와 LNG만 합쳐도 8조 원 가까운 수주입니다. 그러면 2025년 전체 수주 105억 달러 중에서 VLCC와 LNG만으로 절반 이상이네요. 두 선종이 핵심이에요. 수주 잔고는 259억 달러로 전년 대비 33.5% 증가했어요. 영업이익은 1.1조 원으로 전년 대비 366%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예상 영업이익은 1.67조 원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에요. 336%에서 1.67조까지. 4편에서 대우조선 시절에 적자늪을 봤던 걸 생각하면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된 거예요. 상선이 돈을 벌어주고 방산이 꿈을 키워주는 구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한화오션은 해상풍력 EPC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어요. 일전에도 해상풍력을 다뤘는데 한화오션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그리고 도입부에서 말한 한화솔루션과의 시너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한화오션이 구조물을 만들고 한화솔루션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공급하면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그룹 내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건 조선과 에너지의 융합이에요. 하나오션이 단순한 배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해양 솔루션 기업으로 정체성을 확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시청자분들, 한화오션을 볼 때 조선소라는 틀에 가두시면 안 돼요. 이 회사는 조선, 당산, 해양에너지 세 축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세 축이 동시에 성장하면서 합산 매출이 빠르게 커지는 구조예요. 자, 이제 12편 일부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저부터 할게요. 첫째,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에서 변신한 회사, 한화그룹의 방산 퍼즐을 완성하는 핵심 피스. 둘째, 잠수함이 방산의 심장. 한국 유일의 잠수함 건조사, 캐나다 60조 원 잠수함 결선 진출이 최대 이벤트. 셋째, 필리조선소 인수와 7조 원 투자. 미국 존스법 시장 플러스 미 해군 MRO 플러스 MAGA의 상징. 리스크도 크지만 보상도 큰 베팅. 넷째, 상선도 탄탄. VLCC 20척 플러스 LNG 13척 수주. 영업이익 1.1조. 전년 대비 366% 성장. 2026년 영업이익 1.67조 전망. 다섯째, 해상풍력까지 더해서 조선 플러스 방산 플러스 해양에너지 3축 성장구조. 시청자분들, 한화오션은 빅3 중 가장 변동성이 크고 가장 성장성이 높은 회사예요. 환율, 방산 수주, 미국 투자 실행. 이 세 가지가 한화오션의 주가를 결정합니다. 1부에서 한화오션의 성장 스토리를 봤다면 2부에서는 이 회사의 가장 논쟁적인 전략을 봅니다. 환오픈 말씀하시는 거죠? 해지 비율 7%, 환율이 오르면 수천억이 쏟아지고 내리면 수천억이 날아가는 구조. 삼성중공업의 100%와 정반대예요. 실적이 아주 상남자입니다. 그리고 2부에서 PBR 2.2배의 진짜 근거와 리스크도 해부합니다. 저희는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리고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이요.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